코코로 한국사 시즌 3 그 20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상사, 유교와 불교가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유교와 불교가 역할을 좀 나눠서 함께 발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불교가 개인의 심성, 개인의 사상, 신앙적인 부분이었다라면 유교는 통치 이념으로서, 정치 이념으로서 자리 잡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를 통치하는 데는 유교,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는 데는 불교, 뭐 이렇게 역할을 나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교 정치 이념이 확립됐던 고려 초기에는 유학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유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건국 과정에 신라의 육두품 출신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학자들 아니겠습니까?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이제 유교의 민본 사상을 강조하게 되고요. 특히 그 광종 때 이게 결정적이죠. 과거제가 실시됩니다.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시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유교적 인재가 양성되고요. 그 다음에 최숙로, 이 사람도 어차피 그 집안이 경주 최씨 육두품 출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최숙로의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라라는 건의사항, 주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던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성종이 이제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교육기관으로서 국자감도 만들고 향교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문치주의, 유교적 인재, 문관들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문치주의 전통이 확립됩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받아들여졌던 유교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띠었던 게 고려 초기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구제학당 등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성균관도 있고 향교 국자감이 나중에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려 후기가 되면 국자감도 있고 향교도 있고 여기서 공부하기도 하고 중기가 되면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학당을 만들어서 사립학교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들이 공부해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며 관리가 되는 문치주의의 전통이 확립되었다. 그랬던 고려가 몬골 귀족사회 형성되면서 사회가 안정되니까 점차 안정되면 보수화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충과 김부식이죠. 최충 구제학당을 설립해서 과거시험 준비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김부식은 그 묘청의 서경초운동 운동에 반대했던 유명한 개경파 아니겠습니까? 현실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사대적인 성격을 띠게 됐고요. 고려 후기의 유학은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좀 침체됐던, 쉽게 말해서 보수화됐던 유학의 새바람을 불러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몽골 간섭기라고 하는 고문세족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개혁 사상으로 신유학, 성리학이 들어오는 거죠. 성리학의 수용.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심성, 원리, 학문,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성리학입니다. 원간섭기의 안양이 소개를 했고요. 심성 수양을 강조하는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이 있었죠. 개혁적인 성향을 띄었다는 겁니다. 이재연에 의해서 더욱더 심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원나라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원에서 공부하고 왔던 이색 등에 의해서 고려에서 더욱더 확산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와서 결국 성균관 교수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학교 교수님 정도가 되는 거죠.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럼 그 제자들이 이제 양산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진 사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제자들 중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몽주나 정도전 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꿔야겠다.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는 유명한 책까지 씁니다. 바로 어이 부처씨 당신의 잡스런 이야기 집어치우시오. 불시 잡변이죠. 사회 모순의 개혁을 추구합니다. 당시 사회가 이제 불교 원간섭기에 이제 들어왔던 라마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교가 많이 좀 퇴락했다고 해야 될까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사회 모순에서 이 썩은 물이 돼버린 불교 이런 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불시잡변이라는 책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고문세족들, 여기에 결탁되어 있는 고문세족들을 갈아 엎어버리고 고려사회를 개혁해가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소학과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을 보급해서 이제 유교적인 생활 규범을 확산시켜 가려고 합니다. 주자가래. 성리학을 정리한 사람이 주희.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써서 주자. 이 주자가 집안의 예법서라고 해서 만든 게 주자가래입니다. 이런 책들.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예법을 지키고 교양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학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역사서가 편찬이 되게 되는데요. 왕조실록, 칠대실록, 당연히 실록을 썼을 겁니다. 전해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이제 삼국사기 아닙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 근데 김부식 아까 유교적인 보수적인 유학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글을 정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하면 유교는 내세도 없고 당연히 전생 같은 것도 이야기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군신화 같은 것들도 여기에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요. 고려 후기가 되면 몽골의 간섭기지 않습니까? 민족의 자주성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명왕편, 우리가 잘 나가던 시절 고구려의 계승의식, 우리 고구려 계승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강조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자. 우린 단군의 후예야. 몽골에게 지배당할 수는 없어. 이련의 삼국유사, 이순유의 제왕운기 등이 써지는 거죠. 단군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려 말에는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대두되면서 이재현, 아까 성리학을 이해를 심화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정통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등장한다. 더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교하고 불교가 기본적으로 병립 발전해 갑니다. 하지만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를 숭배하는, 신앙적으로는 불교가 전체적인 걸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국가 종교로서 불교가 국교로서 존중이 되었고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일했으니 사회를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교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를 지켜주는 불교, 호국 불교의 전통까지 가미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란과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대장경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힘으로 불력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별무반이 이어진족 정벌을 할 때 어때요? 승병이 있었죠. 이런 호국 불교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하고 불교 행사입니다. 팔관회는 나중에 성격이 국가 축제로까지 좀 바뀌어서 꼭 불교적인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신들이 다 들어옵니다만 원래는 불교 행사였습니다. 훈요 10조에도 불교를 중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왕건이 후손들에게 전한 유훈이죠. 승과제도, 과거 시험에도 승과가 있었고 광종 같은 경우에는 국사, 왕사제도 등을 만들어서 불교를 거의 국교화했습니다. 불교가 신라시대,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도 불교국가였기 때문에 불교는 지배층과 더불어 굉장히 좀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배층에게 붙어서 여전히 교종과 선종의 분열이 신라 말에부터 지속되고 있었고요. 교종 5개, 선종 9개, 5교 9산의 분열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통합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분열돼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합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초기부터 이 교단 통합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거 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이건 먼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림판을 먼저 볼게요. 광종 같은 임금은 고려 초기에 이제 광종 같은 임금은 중국에서 자기가 법안종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수입을 해와서 선종을 통합하려고도 했고요. 균여 같은 스님을 거의 왕사, 국사로 여기면서 화엄종을 먼저 정비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선종은 중국에서 가져온 법안종으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교종 중에서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균여대사를 중심으로 통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이 교종에서 대표적인 5교 중에서 화엄종과 그 다음에 왕실과 연결됐던 법상종이 제일 세력이 셌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잘 안 되고 고려 중기의 의천, 문종의 아드님이죠. 의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왕자 신분이기 때문에 힘을 좀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화엄종 승려였던 의천이 중국에 유학하고 와서 우리나라의 천태종, 해동의 천태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은 화엄종 승려로서 교종을 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좀 통합을 하고 천태종을 만들어서 선종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국정사라고 하는 절을 중심으로 선정의 최고 탑 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교관 겸 수조. 교종의 눈으로 바라보고 수행한다는 건 실천 수행 선종이죠. 선종을 겸하라. 그래서 교종과 선종 중에서 교종 중심의 통합을 내세웠던 게 의천이라고 하면 이제 무신 집권기의 진울이라고 하는 승려는 그와 좀 많이 대비가 됩니다. 무신 집권기에는 문벌 귀족과 결탁이 돼서 교종 중심으로 이렇게 불교가 타락을 하자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불교 본연의 자세, 실천 수행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결사 운동이 일어나죠. 당연히 무신 집권가들은 교종 승려들에 대한 반발로 새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사상 체계, 자신들을 밀어줄 만한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무신 집권가들이 바로 이런 선종 승려들의 결사 운동을 지지해 줍니다. 진울은 순천의 송광사라고 하는 절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계사였던 것 같아요. 수선결사, 그때는 수선결사 운동을 펼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오 점수, 깨달았지만 깨달은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 정해 쌍수, 정해 선정 무엇인가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쫙 보면서 집중력을 키우는 거. 그렇다면 이 선정은 선종적인 거네요. 그 다음 지혜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책에 있죠. 좀 교정적인 성격이 있네요. 선정과 교정을 쌍으로 수행해라.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 앞에 선종이 있다는 건 선종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했다는 거죠. 선교 일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2대 수선결사 2대 사장이었던 해심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발전해져서 이제 선종과 교종이 하나다를 넘어서 유교와 불교가 또 하나다. 실천 수행하고 마음 수행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천태종 승려였던 료세 같은 경우에는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서 백년결사를 펼칩니다. 내 탓이오 하는 참회 수행, 연부를 내오면 극락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좀 하층민들이 많이 좋아했고요. 수성결사 같은 경우에는 귀족 중에 많은 지식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쫓기네요. 고려 말에는 해근, 보우 등의 스님들이 특히 보우 스님, 임재종 같은 새로운 선종을 갖고 들어와서 화두를 매개로 선수행을 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임재종이 들어와서 불교 통합의 운동을 펼쳤으나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버렸는데 어떡하지? 요 내용은요. 선생님이 요것만 다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